자, 재밌는 수학 공부 또 해봅시다. 재밌는 수학 놀이 시작해봅시다. 자, 가볼게요. 열심히 잘 회의하면서 천천히 해볼 테니까 따라왔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도 전부 다 중요하고, 쌤이랑 같이 있는 뭐 이 2시간이 내가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 2시간에 의해서 너희들의 인생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 실제로 그리고 지금 하게 될 것도 그 중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더더욱 너희들의 어떤 그 공부와 관련된 인생에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에 근, 뭐 해라고 부르죠. 해, 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리고 방학 때 뭐 특강으로 들었던 친구들은 이제 얼핏 생각이 달랑말랑 할 수도 있는데, 요 개념을 나는 이름 붙여서 그냥 칸 조작 논리라고 부를게요. 이게 뭔지 하나하나 공부해 봅시다.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고요. 우리 상황을 한번 깔아볼게. 지금 주어진 상황은 예를 들어서 2차식이 있어요. 2차식 fx가 있고, 그러면 f의 x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면 얘는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치? 상황이 깔려 있는 거야.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깔아둘게요.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처음에 깔려있는 상황인 겁니다. 얘는 깔려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너희들은 이걸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어떤 방정식에서 내가 이렇게 f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방정식을 표현했잖아. 여기에서 이 방정식 자체는 어떤 하나의 질문인 거거든. 질문. 이 f라는 시스템에 어떤 놈이 들어가야지 0과 같아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치? 방정식은 하나의 질문인 건데,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불리는 애들인 거야. 여기 x 자리에 나는 알파가 들어가면 되고요, 베타가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알파, 베타 두 개로 답변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만약에 f에 ex로 바꿨어요. 는 0이다 라고 해볼게. 이놈의 근은 어떻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라는 내용들을 지금부터 공부를 해볼 건데, 잘 들어봐. 지금 내가 질문을 할게. 태린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요 fx는 0이랑 f2x는 0이랑 질문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태린씨, 질문이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아요. 자, 다시. 너희들은 자꾸 여기 x, ex에 집중하시면 안 되는 거고, 지금 방정식을 만드는 그 도구들을 잘 보면 f 괄호에 집중을 해봐. 이 f가 너희들 중학교 때 맨 처음에 함수 배울 때 뭐 이렇게 배웠잖아.
함수든 어떤 식이든 식의 이름을 fx라고 붙이면 우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박스 해가지고요 여기 나가고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뭔가를 이제 집어넣는 걸 내가 x라고 표현할 거고 요 안쪽에서 작동되는 그 계산 구조 이걸 내가 f의 괄호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얘가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겪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걸 fx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세로 문자 y로 이렇게 두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방정식을 구성하고 있는 식을 보면 f고요. 오른쪽은 0이고 f와 0이 언제 같아지겠는가에 대한 질문인 거야. 그러면 이 fx는 0이랑 f2x는 0이랑 사실상 질문은 똑같아. 양식이 똑같아. f 어쩌고가 0이 된다. f 어쩌고가 0이 된다. 그치? 질문이 바뀌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여전히 여기 이 질문 안쪽에 이 박스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 값은 여기서는 x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었고 요 x 자리에 알파랑 베타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칸의 모양, 입력 칸의 모양은 EX로 바뀌긴 했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바뀌지 않았고요. 그럼 여전히 단 EX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 바뀌지 않은 거야. EX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 괄호 안쪽에 알파, 베타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처음에 애초에 X 자리에 알파랑 베타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랬으니까 이 알파가 F 괄호 안쪽에 들어가면 0이 된다는 얘기고요. 베타가 괄호 안쪽에 들어가면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런 상태에서 칸의 모양은 바뀌었지만 질문의 양식이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여전히 이 EX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 즉 괄호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 놈은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자. 처음에 내가 fx를 예를 들어서 2차라고 깔아놨잖아. 그럼 여기 x를 다 EX로 바꾼다고 해서 그 식의 차수가 바뀔까요? x를 다 EX로 바꾼다 해도 어차피 여기는 뭐 x의 제곱으로 출발할 거고 얘는 EX의 제곱으로 출발할 거니까 개수는 바뀔 수 있어도 차수는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로 표현했으면 이렇게 새롭게 작성된 방정식, 양식은 똑같지만 어쨌든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새롭게 작성된 방정식도 여전히 2차이기 때문에 뭐 알파, 베타처럼 뭔가 두 개로 표현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그 두 개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뭘까요? 이제 해나 근이라는 건 해나 근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지? 얘는 주인공의 정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공의 정체. 즉, 이 괄호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알파나 베타라는 건 바뀌지 않았어. 질문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에 요구하는 대답은 x가 얼마여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x값의 정체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잘 따라가야 돼. x에 뭐가 들어가야 이 EX가 알파의 역할을 하게 될까? x에 뭘 집어넣어야 이 EX 자리에 베타가 들어갈 효과를 내게 될까? 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2분의 알파가 들어가야 됩니다. 2분의 베타가 들어가야 됩니다. 라는 걸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걸 내가 문장과 말로 같이 한 번만 얘기해 볼게. 봐봐. EX 자리에 알파가 들어간 효과를 내려면 x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이런 과정이에요. 이걸 내가 문장으로도 적어볼게. EX가 알파가 되려면 x는 무엇이 돼야 합니까? 다른 과정으로 항상 그 x값의 정체를 밝혀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베타도 마찬가지예요. EX가 베타가 되려면 x는 2분의 베타였어야 합니다. 즉 x 자리에 2분의 알파를 딱 넣으면 이 앞에 곱해져 있는 2와 만나면서 이
요 네모 칸에 이 괄호 안쪽에 알파가 들어간 효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베타가 들어간 효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니까 결국에는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똑같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 f 어쩌고가 0이 된다는 거의 질문의 대답은 딱 알파랑 베타로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유사하게 연습을 조금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f 항상 깔려있는 상황은 지금 얘라고 가정을 하고 f에 x-4 이 칸의 모양을 바꿨어. 내가 그래서 칸 조작이라고 그냥 부르는 건데 이 x라고 생겼던 입력 칸이 x-4라고 칸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질문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이 f에 뭘 집어넣어야 0이 됩니까? 라는 걸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요 자리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지. 주어졌으니까 알파랑 베타라고 그 솔루션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요 자리에 알파나 베타가 들어가야지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된다는 건 바뀌지 않았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만 그대로 써볼게. x-4라는 게 알파가 되려면 그러면 x는 얼마가 됐어야 됐는가? 알파 더하기 4로 쓸게요. 알파 더하기 4가 되겠죠. 다시 한번 검토까지 해보시면 x자리에 알파 더하기 4가 들어가야 빼기 4와 더하기 4가 상수회가 되면서 마치 f의 괄호 안쪽에 알파가 들어간 효과가 남게 되겠죠. 베타도 마찬가지. 따라서 이 새롭게 작성된 방정식의 x 값의 정체, 즉 해는 알파 더하기 4하고 베타에 대응하는 베타 더하기 4 이렇게 존재하게 될 거다.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하나만 더. 그리고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얘기가 될 거야. 내가 첫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을 수식으로 써내려가면서 x-4가 알파가 되려면 x는 알파 더하기 4가 돼야 된다. 말로 풀었을 수도 있고 이제 이 연산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자,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죠. 우리가 처음에 주어져 있던 칸의 모양이 x였는데 이게 좀 길게 써볼게. x-4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로 남아야 되는 건 여전히 알파랑 베타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 칸 조작에 들어가 있는 연산, 이 연산이 뭐지? 빼기 4가 입혀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거에 반대 연산을 입히면 그러면 이 마이너스 4와 그 반대 연산 플러스 4가 상쇄가 되면서 여전히 알파랑 베타가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알파, 베타는 이 칸 조작의 반대 연산을 거쳐서 즉 플러스 4를 거쳐서 알파 더하기 4, 베타 더하기 4로 바뀐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무적으로 같은 설명이긴 하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해줬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내가 x라는 처음에 제시되었던 칸의 모양 자체가 2x로 조작이 됐어.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연산, 이 조작에 반영된 연산은 곱하기 2라는 연산이에요. 지금 누가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연산이 곱하기 2인 거지. 그러면 맨 처음에 fx는 0의 두 근 알파 베타에는 이거에 반대 연산을 적용시켜 준 게 결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상쇄가 되면서 칸에 반영된 이 계산과 상쇄가 되면서 여전히 알파나 베타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알파나 베타가 남게 되는 그런 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2분의 알파, 2분의 베타가 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연습해볼게. 만약에 f의 x분의 1은 0으로 x가 x분의 1로 조작이 됐습니다. 칸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질문은 바뀌지가 않았다. 여기에 자리 잡아야 되는 건 여전히 알파랑 베타입니다. 여전히 알파랑 베타예요. 그럼 어떻게 x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알파랑 베타가 남는 효과가 있겠는가? 그러면 x분의 1이
알파가 되려면 x 자리에는 알파분의 1이 들어와야 합니다. 알파분의 1, 분의 1을 하면 알파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다시 지금 두 번째 방법으로도 얘기해 보면요. x라는 칸이 x분의 1로 조작이 되고요. 여기에 적용된 연산은 뭐라고 하면 될까? 이건 뭐 더하기 빼기 사치경은 아니고 역수를 취하는 과정인 거죠. 역수를 취하는 그런 조작이 입혀진 거잖아. 그러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알파랑 베타라는 것도 역수의 역연산은 또다시 역수인 겁니다. 분모분자를 뒤집는 걸 거꾸로 해도 분모분자를 뒤집는 거니까 얘는 역수연산을 또다시 입히면 알파분의 1 하고요. 베타분의 1이 새롭게 작성된 방정식의 두 근이 되겠다. 알파랑 베타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알파와 베타에 대응하는 그런 두 근이 되겠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들을 공부해 봤는데 잘 이해가 되기를 바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질문이 바뀌지 않았어요. 뭐 시스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F 어쩌고가 0이 된다라는 거에 이 괄호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 건 알파랑 베타입니다. 라고 주어진 상황에서 이 입력칸의 모양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이 알파, 베타와 관련 지어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새로운 x값의 정체들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암기로 좀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사실 얘는 조금 추가적으로 암기까지 갔으면 좋겠거든요.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볼게.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 만약에 책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책에는 문제가 좀 하나 볼까요? 546번 볼게요. 자, 얘는 이제 546번이랑 같이 기억하면서 별도로 조금만 암기를 좀 해볼게요. 너무 자주 나오니까. 546번에 뭐 이거 문제를 다 풀어보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다 풀리겠네요. EX 제곱에 더하기 AX 더하기 6이라고 구체적인 식이 나와 있어요. 제가 개념 설명할 때는 이렇게 구체적인 식, 이 자체를 그냥 fx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했던 거지. 이놈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 자, 다시 한번 근해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 이 좌변에 있는 요 식 자체를 내가 얘 자체를 f의 x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이 f라는 게 얘기해주고 있는 건 집어넣은 걸 제곱해서 2배하고 a를 곱한 다음 더하고요 더하기 6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박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런 얘기인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문자를 x라고 표현을 해준 것 뿐이야. 여기에 이 x 자리에 알파랑 베타가 들어가야지만 이 등호가 성립한다. 이 질문의 솔루션이 알파랑 베타다라고 알려준 상황인 거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거기 이제 두 번째 줄 보면 이제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나와 있어. 우리가 지금 이 칸 조작 원리를 통해서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게 얘였으면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 요 둘에다가 각각 그대로 똑같은 효과 역수를 취한 걸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충분히 작성해낼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만들면 될까? 우리 fx 가지고 표현해보면 그냥 이거예요. f의 x를 x분의 1로 바꾼 다음에 는 0 달아주면 이놈에 대한 대답이 얘겠지. 그치?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게 이거야. 근데 얘는 지금 이거면 얘는 얘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얘가 얘일 때 얘를 갖는 방정식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뭐 그게 같은 말인 거죠. 지금 거꾸로 가자는 얘기인 거지. 그럼 얘를 작성을 해본다면 자 이제 가볼게요.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fx에 x를 전부 다 x분의 1로 바꿔볼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거쳐봤을 때 2에 x분의 1에 제곱이 달려있어요. x를 다 x분의 1로 바꾸는 거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a에 x분의 1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는 0을 달아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방정식의 두분이 다시 한 번만 쓸게.
여기는 알파분의 1이 x자리에 베타분의 1이 x자리에 들어갔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그런 식이다. 그런 방정식이다. 자, 근데 얘는 지금 x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요. 얘를 다항식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양변의 x제곱을 곱해서요. 양변의 x제곱을 곱하는 거야. 그래서 식을 다항식 넘어서 다항 방정식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이 x제곱이 6에다가 곱해지면서 6x제곱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여기 x분의 1에 x제곱 곱하면 x가 위에 하나 남게 되니까 ax, 그 다음에 여기 x제곱분의 1이랑 x제곱 만나면서 숫자 2만 남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변에도 x제곱을 곱한 겁니다. 이 등식의 본질을 깨지 않기 위해서 양변에 똑같은 걸 곱한 거야. 0에다가 x제곱을 곱해도 여전히 0인 거죠. 자, 그러면 질문. 처음에 나와 있는 내가 그냥 x를 x분의 1로 바꾼 이 위쪽의 식이랑 요 방정식이랑 요 밑에 이 방정식은 내가 양변에다가 똑같은 x제곱을 곱해서 등호를 깨지 않고 그대로 갖고 왔잖아요. 이거 같은 방정식입니까? 다른 방정식입니까?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이거 우리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행동을 취해서 바꿔도 어차피 그 등식의 본질은 바뀌지 않죠. 근데 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르긴 달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그냥 갑자기 처음에 등장했으면 이 x분의 1 이런 표현이 있는 순간 사실상 여기에는 깔려있는 가정이 있어. x자리에는 0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가정이 깔려있는 것이고, 얘는 x자리에 0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치? x에 어떤 제한이 없는 거지. 이 방정식이 처음에 나왔다면 x자리에 얼마든지 0을 집어넣어 볼 수 있는 거야. 물론 0 넣었을 때 0이 안 돼서 0은 해가 아니겠지만. 그래서 얘랑은 사실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 근데 우리 중학교 3학년 거 공부할 때 이런 얘기 했었잖아. 처음에 깔려있는 거 항상 이렇게 줄 거야. 여기에 0이 아닌 상수항이 달려있다는 얘기는 이 알파랑 베타는 절대로 0이 아닌 상황을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이 x자리에 0이 아닌 수가 들어가는 상황만 고려하는 거고, 뭐 뒤집고 뒤집는다 해도 여기 x자리에 0이 아닌 수가 들어가는 상황만 고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가 0이 아니면 역수 취한 거, 얘도 0이 아닌 거니까 지금 내가 보고자 하는 상황은 0이 아닌 놈을 x자리에 집어넣는 상황만 보고 있기 때문에 얘를 얘로 바꾸는 건 얼마든지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0이어가지고 알파나 베타 둘 중에 하나라도 0인 상황이 됐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렇게 2차식 자체가 안 만들어졌을 거야. 왜? 여기가 0이었잖아. 여기가 0이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쁘게 다항식 형태로 고치려고 하더라도 0에다가 x제곱이 곱해지기 때문에 여기가 0x제곱이 되면서 2차항이 아예 안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이 차수가 2차였던 거를 유지시킬 수 자체가 없었던 거고, 그런 상황은 문제로 나올 수 자체가 없는 거죠. 좀 어려운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직관적으로 생각을 잘 해봐봐. x제곱 곱하면 식의 양변에다 똑같은 걸 곱했으니까 같은 말인 거예요. 단 얘는 이렇게 덩그러니 맨 처음에 나왔다면 0이 아니라는 가정은 깔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만 보고 그런 상황만 다루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하나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우리 자 이제 결과론적으로 관찰해 볼게.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6은 0이었대. 근데 내가 이 각각을 역수 취한, 얘를 역수근이라고 부르거든. 요 놈의 역수를 근으로 갖는다 해서 역수근을 갖는 방정식을 만들면 그게 다항식별로 이쁘게 정리했을 때 이 2a6이라는 계수가 좌우 뒤집혀서 나올 수밖에 없다.
요거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친구들 한번 공부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다시 한 번만 강조할게. 역수근을 갖는 다항식꼴의 방정식을 만들면 처음에 주어진 방정식의 개수를 좌우 반전시킨 걸로 가시면 됩니다. 2a 6. 이 6이 6에서 최고차항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 a가 여기 a의 x분의 1에서 1차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요 2가 2의 x분의 1의 제곱에서 x제곱을 곱하면 상수항 쪽 자리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좌우가 반전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2차식이건 3차식이건 몇 차식이건 다 마찬가지인 거지. 내가 지금 계속 예시를 가지고 너희들이 아직 2차 방정식밖에 안 배웠으니까 2차로 예시를 들지만 사실 내가 제목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방정식이야. 2차든 3차든 몇 차든 어떤 다항 방정식이 있어도 이 개념 자체가 절대로 흐트러질 수가 없게 근본적인 내용인 거니까. 그래서 여기 2차 방정식이 아니고 3차였다 하더라도 뭐 알파, 베타, 감마 그 세 개의 역수를 그대로 갖는 건 그 3차 방정식의 개수 좌우 반전시킨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뭐 일단 문제를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이 예시를 갖고 오고 싶어서 본 건데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도 한번 지어볼게요. 그럼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그대로 갖는 건 이 역수분을 갖는 건 결국에 개수 좌우 반전입니다. 반전시켜서 는영 달아주시면 된다라는 거를 너무 자주 나오니까 결론은 조금 암기를 해주시고 그게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6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b는 0이래요. 역수분을 갖는 방정식이 얘인데 문제에서 얘래. 얘랑 얘랑 같다라는 말인 거지. 그럼 개수 비교를 해보면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2다. 이렇게 다 밝혀지는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될까? 그 역수분을 갖는 방정식이 12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c였다. 왜 내 등에 앉아있어? 아니야? c. 자,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가. 만약에 나는 우리가 계속 좌우 반전시켜서 얘를 구했어. 근데 걔가 얘라고 나와있어. 그럼 뭐를 맞춰달라는 얘기인 거지? 최고차항 계수. 얘는 지금 딱 그냥 맞아떨어지게 쉽게끔 나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문제에서 얘가 얘라고 나와 있으면 너희들은 쫄면 안 돼요. 여기 최고차항 계수가 6이고 여기는 10이어서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지? 당연히 같을 수가 있죠. 최고차항의 계수는 내가 얼마든지 이 등식의 밸런스를 깨지 않으면서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바꿀 수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얘가 얘랑 똑같다는 얘기는 여기에 양변의 2배에서 우리가 이 창 드러나 있는 항을 똑같이 붙여줬을 때 12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ax 더하기 4는 0이라는 게 그게 얘랑 똑같다로부터 a는 마이너스 3이고요 c는 4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다르게 나왔다고 해서 쫄지 말라는 예시를 같이 곁들여 본 겁니다. 요거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연습을 하나 더 해볼게요. 만약에 2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은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너희들은 보자마자 캐치할 수 있는 건 여기 상수항이 0이 아닌 실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x로 묶일 수가 없어요. 즉 x를 인수로 가질 수가 없어서 이 알파랑 베타는 당연히 둘 다 0은 절대로 아니야. 여기가 이 0이어야지 이렇게 x로 묶이는 식이 나와야 둘 중에 하나라도 0인 상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냥 거꾸로 집어넣어봐도 0 집어넣었을 때 0, 0 되고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같을 수가 없으니까 0은 솔루션이 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마이너스 1 이쪽으로 마이너스 1 x제곱 3 뭐 뒤집어도 가운데니까 3x 2 이쪽으로 바꾸면 더하기 2 해서 2차 다항 방정식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볼게. 그러면 내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할 거잖아. 봐봐. 첫 번째 이 방정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야? 얘들아
알파 베타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네, 일부러 이렇게 적는 겁니다 지금. 알파랑 베타는 얼마야? 2분의 마이너스 1인 거죠. 2분의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요거까지도 바로 나올 수 있는지 해봐.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얘는 얼마일까? 이게 이제 바로 나왔으면 좋겠어. 바로 나왔으면 좋겠어. 얘네를 각각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개수 좌우 반전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요 두 분의 합은 여기서 잘 따라봐. 얘랑 얘가 각각 근이야. 그럼 얘랑 얘의 합은 이 방정식의 최고차항 개수의 반대에다가 얘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겠지 화살표가. 근데 사실상 애초에 여기서 바로 볼 수가 있었어. 어차피 얘분의 얘가 얘분의 얘인 거잖아. 그래서 상수항의 부호를 반대로 뒤집은 다음에 1차항의 개수를 분자에 올리면 그게 역수끼리의 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얘는 통분해가지고 알파 베타 분의 뭐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쓴 다음에 알파 베타 자리에 요거 집어넣고 알파 더하기 베타 요거 집어넣고 해도 당연히 똑같이 나올 건데, 근데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얘분의 얘요 마이너스 1 한 거 1분의 3으로 그냥 바로 갈 수도 있어야 돼요. 1분의 3으로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 곱한 거, 이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얘 역수겠죠 당연히. 근데 내 교육의 취지는 그게 아니야 지금. 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곱이니까 여기에서 곱은 얘분의 얘로 표현이 되는 건데, 사실상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에서 얘분의 얘로 구할 수도 있는 거죠. 마이너스 1분의 2.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분의 2라고도 쓸 수가 있겠고, 실제로 이거 분모 분자 그냥 뒤집힌 결과가 그대로 내 눈에 남아있게 되는 거지.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칸 조작 논리 중에서 아주 일부에 대한 내용인 거야. 역수근을 갖는 방정식은 개수 좌우 반전식이에요. 여기 결론을 한 줄로 적어볼게요. 얘는 결국에는 개수 좌우 반전이고요. 얘를 머릿속에 확실하게 집어넣고 있으면 뭐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역수들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에서 근들의 합을 구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굳이 이걸 만들지 않아도 여기서 그냥 개수가 좌우 반전됐다라고 생각하고 상수항을 최고차항으로 생각하면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적용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단 몇 초라도 단축이 되는 거고, 그 시간적인 걸 떠나서 너희들의 실력 자체가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칸 조작 어떤 방정식에 대한 고찰을 한번 해봤고요. 우리 555번으로 가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잠깐만. 555번 풀기 전에 말로만 들어봐봐. 지금 내가 이제 그러면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설명하면서 한 번도 나는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맞지? 그렇지? 난 그냥 계속 방정식 식으로 끌고 간 건데, 자, 방정식은 결국에는 좌변하고 우변을 각각 함수로 보고 좌변 함수와 우변 함수의 관계로도 얘기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2차 함수 쪽에서 배우게 될 거다. 2차 함수를 다 배우고 나면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에서 배우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때 가서 뭘 배울 거야? 이거 또 배울 거야. 근데 그때는 그래프 버전으로 얘기를 하겠죠. 지금은 그냥 이 방정식 자체를 칸을 조작한 걸로 갔지만, 이제는 이 우측이 0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럼 여기 왼쪽에 있는 이 fx라는 함수가 f2x라는 함수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거에서 1로 바뀌면서 그림은 어떻게 바뀌었길래 교점의 x좌표가 이렇게 알파 베타에서 2분의 알파 2분의 베타가 되겠는가. 그림의 변화를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게 될 거야. 말로만 들어보시고 이제 내가 앞으로 공부를 이런 걸 더 하겠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방정식으로만 한번 끌고 가 보겠습니다. 555번이에요. 555번. 자,
이제 굉장히 쉬워질 거야. fx는 0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서 뭐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다라는 정보도 좋네요. 뭐 쓸만하니까 준 거겠죠. 근데 f에 칸이 조작됐어요. 2x 더하기 1. 아, 복잡하게 조작됐구나. 너희들한테는 전혀 복잡하지 않아야 됩니다. 요 놈의 두근의 합. 여기 x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두근이 있겠지. 얘도 지금 두근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뭐 2차인 것 같고, 얘도 당연히 차수는 바뀌지 않을 거니까 두근이 있을 건데, 그 두근의 합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천천히 해볼게요. 규림씨. 자, 2x 더하기 1. 질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x 더하기 1이 알파가 되려면요, x는 요거 1 넘긴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뭔가 칸이 좀 복잡하게 조작이 됐으니까 근도 좀 복잡하게 덩달아 조작이 된 거지만, 얘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x가 2x 더하기 1로 바뀌는 과정 자체가 뭐 2x 2배 한 다음에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곱하기 2 한 다음에 더하기 1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기존에 있던 알파랑 베타는 반대 과정으로, 그럼 여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요 놈의 반대로 뒤집어주면 마이너스 1을 먼저 입어서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거꾸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역연산인 2분의 1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같은 말인 거야. 너희들은 사실 이게 더 쉬울 거예요. 이런 생각이. 이거 정리하고 하는 게 결국엔 칸 조작의 역연산 과정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요 놈의 두근은 결국엔 요 x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요 방정식의 x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값의 정체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하고, 베타도 생김새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꼴로 나오겠죠.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지금 질문은 요 둘의 합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지. 얘를 너희들이 쓸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합은 2로 지금 공통분모 잘 맞춰져 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로 쓸 수 있겠고, 요놈의 값을 구해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얘가 왜 주어졌는지 알겠구나. 이제 이걸 갖다 박아주시면 여기 요놈과 요놈의 합은 2분의 4 빼기 2니까요. 얘는 1로 처리가 되겠구나. 정답은 1입니다. 그래서 555번이고 556번을 지금 시간을 줄 테니까 1분 줄게요. 한번 해보십시오. 556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희천이가 답을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답을 내렸으면 3번이요. 몇 번? 3번이요. 3번이야? 오, 3번 아닌 사람 나왔어? 규림아? 좋아요. 3번 잘했네. 얘는 생략을 좀 해도 될 것 같고, 마지막 558번을 같이 하면서 우리 이 개념을 좀 마무리해 봅시다. 558번 가볼게요. 조금 더 복잡해 보이지? 뭔가 558번을 보면, 자, 얘는 애초에 주어져 있던 것 자체도 얌전하게 fx로 나온 게 아니라 f의 x 더하기 1은 0의
두 근이 여기에 근이라는 건 항상 x값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문자의 정체인 거니까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x 더하기 1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지. x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x 값의 정체가 알파랑 베타라고 나와 있고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다라고 깔려 있습니다. 써먹을만 하니까 좋겠죠. 아, 알파 베타 곱도 있네. 알파랑 베타의 곱이 4다. 그치? 그러면 우리 이 문제랑 상관은 지금 직접적으로 상관없긴 한데 복습 겸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두 근의 합과 곱 나와 있어요. 얘 가지고 우리는 그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겠구나 거꾸로 작성할 수도 있어요. 최고차항 계수를 내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뭐 a면 a로 묶어내면 되는 거니까요. 1이라고 한다면 x제곱에 합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3x 곱을 상수항에 그대로 꽂아놓고 는 0 달아주시고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요구하는 최고차항 계수가 있으면 걔를 좌변 우변의 통째로 전체에다가 곱해주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f의 x 더하기 1이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이 요거 자체 지금 얘가 얘인지는 몰라. 이건 아닐 텐데 이건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에 최고차항 계수를 내가 그냥 a로 달아주면 이제 a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f의 x 더하기 1이라는 이 자체의 식은 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근의 합과 곱이 주어졌으니까요.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우는 의미, 목적 두 번째 내용인 거죠. 잠깐 딴 뒤로 좀 세봤어요.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복습 겸 생각을 해봤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f의 x-2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얘도 기존에 주어져 있던 방정식에서 칸이 조작된 건 맞아요. 칸이 조작된 건 맞으니까 이놈의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시오라고 하네요. 이놈의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시오. 그럼 이놈의 두 근은 얼마가 될까라고 한다면 생각을 해야 돼. 우리 x 자리에 알파랑 베타가 들어가면 됩니다라고 깔려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여기 안쪽이 x 더하기 1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알파를 넣으면 알파 더하기 1이 들어가거나 베타 더하기 1이 괄호 안쪽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지. 그치? x에 알파 베타를 넣으면 결국엔 더하기 1과 만나서 이 f 괄호 안쪽에 얘나 얘가 들어가야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x-2라는 자리도 결국엔 알파 더하기 1이나 베타 더하기 1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문장으로 만들어 보자. x-2가 알파 더하기 1이 되려면요. x는 알파 더하기 3이 되셔야 되고요. 그러면 베타도 똑같은 꼴이니까 결국엔 이 조작된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 더하기 3하고 베타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차근차근 분석할 수도 있겠지. 그쵸? 근데 우리 다이렉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얘는 처음에 주어진 칸의 모양이 x가 아니고 x 플러스 1이잖아. 당황할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 다이렉트로 어차피 여기에서 우리 칸이 조작됐을 때 처음이 뭐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변화를 입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x 더하기 1이었던 칸의 모양이 x-2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변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는 연산 자체가 마이너스 3이었지. 여기에 대응하는 두 근이 알파, 베타였으면 그 칸이 조작된 연산의 역연산 더하기 3을 입어서 바로 알파 더하기 3이나 베타 더하기 3이 조작된 방정식의 두 근이다라는 걸 다이렉트로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천천히 하나하나 따져봐도 되고요. 다이렉트로 어차피 우리는 변화가 궁금한 거야. 항상 내가 얘기했던 거 지금 여기가 x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배가 되고 더하기 1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지. 다 마찬가지.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놈의 두 분의 합과 곱은 결국에는 얘네 두 개를 합친 거. 뭐 계산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 두 개 곱한 것도 이 합과 곱의 값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칸두작에 대한 내용을 마칠 건데 이제 그래프적인 얘기도 할 거고 이제 뒤쪽을 가면 이게 뭘로 바뀔까? 이게 이제 부등식으로 바뀌는 것도 공부하게 될 거야. 하지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너희들이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지고 놀 수 있는 수준이 됐다. 그러면 나중에 부등식까지도 엄청 쉽게 소화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야. 고차 반응식도 마찬가지고. 자, 시간이 지금 몇 시인가요?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이제 하나 그냥 남은 거 있죠? 하나 그냥 남은 거 내용은 거기 문제를 보면 7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요거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금방 끝나니까요. 이거 마지막 개념이야. 그러면 이제 숙제 완전 내줄 수 있어. 요거까지 하면. 자, 봅시다. 자, 우리 제목은 이렇게 날 거예요. 입력. 다 내가 그냥 직관성을 담아서 만든 문장인 거니까 어차피 나한테 배우는 거잖아. 너희들도 나한테 배운 대로 그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입력과 출력을 일정한 관계 이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식 작성으로 끌고 가보자라는 개념이야.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뒤에 가면 그래프적인 사고를 곁들여서도 공부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냥 식적으로만 얘기를 해볼게. 봐봐, 우리가 지금 F에 예를 들어서 알파는 0이고 F에 베타를 집어넣어도 0이다라는 걸 알아냈어. 만약에 알고 있어. 그러면 이 F를 뭐 2차라고 가정할게요. F가 2차야. 어때였을까? 2차를 이렇게 써볼게.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사실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2차 방정식인데 알파를 넣어도 0이야, 베타를 넣어도 0이야. 그러면 무슨 정리가 떠올라야 돼? 인수 정리가 떠올라야 되겠죠? 그러면 최고차 한계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 fx는 fx라는 식의 생김새는 최고차 한계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0이 아닌 실수로 달아두고 나서 알파를 넣어도 0이니까 x-알파라는 걸 반드시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베타를 넣어도 0인 거니까 얘가 다항식이라면 x-베타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2차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뭔가 추가적인 인수가 더 이상 없어도 되는 거죠. 지금 이미 2차가 완성됐으니까 fx는 정확하게 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괜찮아? 그럼 이제 서서히 조금씩 빌드업을 해볼게. 이제 똑같은 예시. 지금 기본기를 잘 쌓는 게 중요해. 더 심화적인 내용들도 나중에 가면 하게 될 겁니다. 2차에서 요번에 알파를 집어넣는데 요번에는 2야. 베타를 집어넣었는데도 2야. 그러면 이제 인수정리의 응용으로 가는 거예요. 인수정리의 응용으로. 얘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봐봐. 일단은 이거 넘겨서 생각해 볼게.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자. 얘는 한 단계 거쳐가 볼게요. f의 알파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얘기잖아. 그리고 얘도 f의 베타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왼쪽에 어떤 식이 있어. f 빼기 2라는 식이 있어. 그러면 f 빼기 2라는 식은 즉 f의 x 마이너스 2 요렇게 식을 잡아볼게요. 이 식을 하나의 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거 자체에 알파를 넣어도 0이고요. 베타를 넣어도 0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fx의 2를 뺀 이 자체가 최고차 한계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2차에다가 상수항 빼내봤자 2차라는 건 바뀌지 않을 거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차수도 딱 맞아 떨어지니까 정확하게 fx 마이너스 2는 이렇게 작성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애초에 관심사가 fx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만 해주면 fx는 a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2가 되는 건데 지금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내가 과정을 한번 집어넣어 봤지만 이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잘 봐봐. 이게 내가 제목을 다 나왔잖아. 입력과 출력의 일정한 관계야. 그 관계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긴 하겠지만 알파를 넣어도 2고요. 베타를 넣어도 2야. 이것도 일정한 관계라고 볼 수 있어. 뭘 집어넣어도 흔들림 없이 2가 나오는 그런 관계라는 거야. 그 관계가 있잖아요. 이 관계를 가지고 바로 식을 작성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여기에 있는 이 알파랑 베타는 결국엔 중간 과정을 생각해보면 인수 정리를 통해서 이 인수를 구성하는 역할을 해요. 맞지? 입력과 출력의 일정한 관계에서 이 알파랑 베타는 결국에는 이 x-알파, x-베타라는 기본 인수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눈으로 보면서 생각을 해봐. 여기에 있는 2는 내가 잠깐 왼쪽으로 넘겼다가 마지막에 다시 오른쪽으로 이항을 다시 했잖아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넘어가는 이 관계, 여기 관계는 뭘 집어넣어도 그냥 2로 고정된다 이런 관계인 거죠. 그 관계가 여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기본 인수죠. 물론 이 전체로 봤을 때 인수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나는 그냥 기본 인수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위에 것도 똑같은 얘기로 다시 얘기할 수 있어. 봐봐. 알파를 넣어도 0이고요. 베타를 넣어도 0이야.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일정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알파랑 베타는 결국엔 기본 인수를 일단 구성을 해. 근데 그 관계가 뭘 넣어도 0이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그 관계가 그대로 여기 뒤에 덧붙어지는 겁니다. 근데 0은 쓰나 마나인 거기 때문에 사실 안 쓴 것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자, 그럼 3단계까지 하고 맞춰야 돼요. 3단계까지. 이렇게 시작 될 것 같네요. 자, 재밌는 거 이제 좀 더 나가볼게. 이제 관계는 여기까지는 관계가 단순했어요. 뭘 넣어도 그냥 고정된 숫자가 나오는 단순한 관계였는데 요번에는 2차 똑같이 2차로 잡아볼게요. 2차에서 F에 알파를 넣었는데 2알파가 됐네. F에 베타를 넣었는데 2베타가 됐네요. 이제는 일정한 값으로 나오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자 여기다가 표시해볼게. 일정한 관계는 맞아요. 입력과 출력에 똑같은 관계가 2번 이상 표출이 됐으니까 얘는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 똑같은 관계가 여기에도 적용된다는 거 누구나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 관계가 뭐야? 곱하기 2 해서 뱉어낸다는 거지. 곱하기 2라는 관계가 들어있어요. 자, 이거 구분을 좀 해야 돼. 얘도 관계고 얘도 관계인데 나중 가면 내가 이 왼쪽 예시 두 개랑 얘랑은 또다시 구분을 할 거야. 얘는 이 알파랑 베타에 대응해서 여기 알파와 베타에 뭔가 적용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뭘 넣어도 그냥 알파, 베타와 상관없이 고정된 숫자가 나오는 그런 관계인 거고 얘는 알파와 베타에 맞춰서 뭔가 대응되는 결과값이 나오는 그런 관계야. 그래서 얘는 곱하기 2라는 걸 쓸 수가 있고 얘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냥 0이 그대로 뒤쪽에 붙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작성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얘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처음에 1단계로는 처음이니까 한번 중간 단계를 거쳐가 볼게. F알파 2알파가 0이라는 얘기인 거고 얘도 F의 베타 2베타가 0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두 개의 등식을 본따서 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볼 거야. F의 X 이제 알파랑 베타가 들어간 자리가 원래 X였잖아요. 이걸 X라고 바라본다면 여기는 EX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본 따서 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식, 똑같은 꼴의 두 개의 식을 본 따서 x에 대한 식을 잡아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식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는형을 달아서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요 x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알파랑 베타 두 개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본 따와서 이놈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로 해석해낼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여기 좌변에 있는 이 fx-2x라는 것 자체가 최고차항계수 a에다가 x-알파, x-베타로 인수정리를 통해서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원래 진짜 궁금했던 건 fx였기 때문에 결론을 이제 적어보면 fx는 a에 x-알파, x-베타고요. 더하기 2x가 되는 거지. 자,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너희들은 공부할 때는 이제 중간 단계들도 다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세요. 이 틀을 본딴다라고 해서 본따온다. 이 구조를 본따와서 우리가 거꾸로 해석을 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것도 다 개념이 똑같아요. 봐봐. 입력에 지금 알파랑 베타가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기본 인수를 일단 만들어내요. x-알파, x-베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내가 여기 곱하기 2라고 쓰여진 관계가 똑같이 여기에 만들어진 거야. 근데 그 관계는 누구랑 보는 거냐면 x와의 관계를 보는 거야. 그럼 내가 뭘 넣어도 2배로 뱉어냅니다. 그걸 내가 x로 표현하면 x를 집어넣어도 2배로 뱉어냅니다라는 그 관계가 마지막에 2x라는 식으로 보는 거야. 아까는 왜 여기에 x가 없었고 숫자가 나와 있냐? 얘는 관계 자체가 뭘 쳐넣어도 고정된 숫자로 뱉어냅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x의 값에 좌우되지 않아요. 그냥 고정된 그 숫자가 뒤에 붙는 것이었고 넓은 의미에서 얘도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이 집어넣는 값에 대응해서 2배로 뱉어내기 때문에 그 x의 2배를 입힌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식이 이렇게 뒤에 끝맺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지. 이 세 가지 예시를 아주 여러 번 공부하시면 너희들 그냥 차고 넘칠 거니까 여기까지 수업하고 이제 그거에 이제 맞는 문제들이 개념센에는 562번부터 세 문제가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세 문제를 열심히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주요 문제들 같이 한번 해볼게. 오케이? 괜찮아? 여기까지. 자, 그래서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2차 방정식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아주 깊게 공부해 봤으니까 잘 한번 여기 걸로 만들어 보시고 우리는 언제 오는 거지? 이번 주가 바로 핵심이구나.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어요.